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언어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마지막에 언어의 의미는 언어 혹은 비언어 어느 쪽인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비언어입니다. 이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언어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비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되묻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그릇과 언어의 음식, 즉 언어의 그릇은 외형이고 언어의 음식은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이, 언어의 음식이 우리 기억 속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언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의, 즉 외형인 말과 글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금 비언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비언어는 언어의 음식이고, 네. 그리고 언어의 의미는 지난번에 똑같이 언어의 음식인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억의 관점과 능력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건데, 지난번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는 언어의 역할과 언어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마치 지금 언어라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 그리고 언어 능력과 비언어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꼭대기에서 언어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첫 번째 내면 성장편에서 나왔던 거죠. 누구나 태어나면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고 그 아기는 마음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족 구성원들과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의 일부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아기는 세상을 사실은 경험하게 돼요. 계속 부딪히면서. 그 기억을 우리는 말을 배우기 전이라 비언어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단어 앞에 비라고 붙인 것은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언어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아기가 언어에 노출되면서 아기는 또 다른 기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언어적 기억은 언어적 기억과 연결되어 재구조화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는 드디어 좀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눈으로 보는 글이라는 모양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는 태어날 때 마음에서 시작해서 비언어적 기억을 거쳐서 언어적 기억으로 점차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 뇌에 언어와 비언어로 나눠져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점은 비언어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관점에서 기억을 분류한 것입니다. 언어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언어적 기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말과 글인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 기억은 언어의 뜻,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어의 그릇이라고 한 것은 말과 글이고 언어의 음식이 뜻과 의미인데 이것은 비언어적 기억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음식은 비언어적 기억보다 작은 개념이죠. 자, 여기서 말은 소리고 글은 모양입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걸 또 다시 강조하냐면 소리나 모양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대상이죠. 결국은 언어의 언어적 기억 또는 언어의 그릇조차도 감각을 약속한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제가 언어 1편에서 언어를 크게 나눠서 외부 언어와 내면 언어로 나눴는데 이 외부 언어와 내면 언어도 동일하게 그릇과 음식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비언어적 기억 속의 일부가 또 음식으로 연결되죠. 외부 언어와 내면 언어.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1, 2, 3은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사람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릇은 언어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지혜죠. 지혜라는 그릇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긴 음식은 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릇은 언어적 기억에 해당하고 언어의 음식은 비언어적 기억에 속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1번 사람은 지혜를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언어의 음식을 얘기하자면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언어의 음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말로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2번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분명히 다른 건 맞아. 그렇지만 지혜는 내면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힘이야. 자, 1번보다 더 양이 많은 거죠. 자, 이번에 3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분명히 지식과 다른 것이고 내면 인식 능력을 가질 때 지혜를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지혜는 그것만이 아니야. 즉, 내면에 사랑을 가질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지혜야. 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지혜라는 단어 자체는 동일하게 언어의 그릇을 쓰고 있지만 언어의 음식의 양은 다른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혜에 대한 정의를 세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이 세 사람이 지닌 언어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바를 설명해보라 말로 이렇게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제서야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3번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암기를 했다면, 즉 언어의 그릇만을 암기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3번의 그 인물과 같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그림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언어적 기억을 언어적 기억으로 연결시켜서 소리를, 즉 말을 하게 되면 언어적 기억인 언어적 기억으로 연결해서 비언어적 기억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결국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이 비언어적 기억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각적으로 소리를 내서, 즉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우리 귀에 자신이 하는 말이 감각적으로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또 듣는 사람도 감각 그 자체가 더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언어적 기억을 실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비언어적 기억에 속한 언어의 음식을 맛보고 있는 거죠, 대화에서. 이 슬라이드는 10살 난 아이가 엄마 청춘이 뭐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청춘이라는 단어를 듣고 온 거죠. 이것은 그 아이의 언어적 기억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묻고 있는 것은 뭐야? 라는 것은 비언어적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언어적 기억에 있는 것을 엄마가 말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청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감각으로만 청춘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아이가 직접 청춘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어서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청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눈을 통해서 모양인 글을 인식하고 그것이 언어라는 사실로 연결된 언어적 기억과 그것이 다시 비언어적 기억으로 연결되어서 책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책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에 대한 비언어적 기억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언어적 기억이죠. 자, 이것은 신문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작용을 통해.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은 언어적 기억입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 기사를 읽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의 실제적인 비언어적 기억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죠. 비언어적 기억을 형성하려면 직접 이것에 관해서 부딪혀보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언어 능력이 무엇이냐?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 인식 능력 발달 과정에서 언어 능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면 인식 능력으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언어 능력은 언어적 기억 능력과 비언어적 기억 능력으로 형성되죠. 자, 그것은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기억 능력은 비언어 능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은 둘 다, 즉, 기억이라는, 여기도 기억이라는 기억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경우에는 기억 능력이 떨어지면서 언어 능력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이것은 앞에서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다시 이번에는 언어와 비언어로 나눠서 능력을 분리해 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비언어 능력이 99.9%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언어 능력을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언어 능력과 비언어 능력의 교차되는 영역이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비언어적 기억 능력이죠.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한 것을 한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언어적 기억 능력입니다. 자, 비언어적 기억은 어떻게 형성할까요? 묻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비언어적 기억 전부가 언어의 음식은 아닙니다. 그죠? 비언어적 기억 속에 언어의 음식이 있는 거죠. 즉, 비언어적 기억 속에는 언어와 연결되기 힘든 그 무엇들이 대단히 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 기억은 언어의 음식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언어적 기억은 어떻게 형성할까요?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언어적 기억, 말과 글을 통해 비언어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말로 책을 읽거나 지금 듣고 계신 이 강의를 듣고 비언어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다음 시간에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신청이 마음언어 강좌의 버팀목이니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